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아까 페트병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금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있어요. 금년 12월부터 전국의 이제 공동주택들,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서 먼저 실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단독주택까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는데, 바로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의 페트병을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서 일본이라든가 대만에서 수입하는 그런 페트병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이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서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들은 있을 거예요. 페트병을 먼저 라벨을 뜯어야죠. 라벨을 뜯고 그 다음에 병을 찌그러뜨립니다. 납작하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병 뚜껑과 그 뚜껑 밑에 달려있는 고리까지 제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원칙 중에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페트병에서 병 뚜껑까지 분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고리가 문제거든요. 그 고리를 띄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건 어려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페트병이 분리가 돼서 수거가 돼서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되면은요, 일단 이것이 파쇄가 됩니다. 파쇄가 돼서 이것이 물에서 분리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페트라고 하는 거는 비중이 1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을 1이라고 보게 되는데 페트는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페트는 물에 가라앉게 돼요. 그 다음에 라벨은 1보다 가벼워요. 1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벨은 물에 뜨게 돼요. 근데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이나 이 고리도 1 이하예요. 비중이 1 이하다 보니까는 물에 담그게 되면은 뚜껑이나 이 뚜껑의 고리도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페트와 뚜껑이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뚜껑을 따로 배출하고 이 고리를 힘들게 고리를 띄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저는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재활용 과정에서 그것이 분리가 쉽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을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라벨 정도 띄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뚜껑을 우리가 분리 안 해서 배출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이제 뚜껑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뚜껑을 닫아야 된다,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하는 곳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된다, 어떤 것은 뚜껑을 열어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헷갈리죠. 이제 병을 한번 볼게요. 병을 여러분들은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게 맞을까요? 뚜껑을 열어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자, 병을 보면은요, 병하고 뚜껑은 재질이 다르죠. 병하고 뚜껑은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건 다른 재질이다 보니까는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맞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굳이 뚜껑을 열어서 배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재사용을 먼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거는 그것을 녹여서 다른 원재료로 만드는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게 재활용이 되겠죠. 그럼 병도 재활용한다 그러면은 이 병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병을 녹여야 되겠죠. 병을 녹여서 다른 걸로다가 만드는 게 재활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이 있어요. 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게 있어요. 드링크병 있죠? 그 다음에 주류병. 그래서 주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 공병 보증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냥은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병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제품값에 이 공병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구입처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그 공병 값을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공병 제도인데, 자, 그렇게 우리가 공병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류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이 되냐 하면요. 수거돼서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이러한 단체로 옮겨질 때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어서 병이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동 과정에서 병끼리 부딪혀서 파손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링크병은 얘기가 달라져요. 드링크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스가 있고 상자가 있어서 거기에다 담는 게 아니라 그냥 푸대에 담거나 마구 이동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병끼리 부딪히면서 파손이 되겠죠. 근데 이 재사용병은 그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뚜껑이 있는 부분, 그 홈이 파손이 되게 되면은 뚜껑도 안 닫히겠지만은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우리 입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입에 닿는 부분이 파손이 있게 되면은 그 병은 이미 병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녹여서 재활용을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깨끗한 것, 그 병의 입구까지 깨끗한 것은 이건 녹일 필요가 없어요.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러한 공병들은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인력을 써서 뚜껑을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을 써서 뚜껑을 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이것을 녹여서 다른 걸로 만들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헐값에 팔리게 되는데 재사용 공병으로 팔게 되면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올바른 분리수거, 올바른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스팩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고 이제 제한을 하고 하면서 일회용품들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도로 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택배 상자, 종이 상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아이스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팩이 이제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스팩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얘 고분자 화합물인데 얘는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자기 무게의 500배 정도까지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아이스팩을 이제 냉매제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잘못된 이제 정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이 되면서 아이스팩을 그냥 하수구에 이렇게 싱크대로 이렇게 버리는, 배출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도 한 15% 정도는 그 하수구에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수구에 그냥 버려졌을 때 환경적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들을 못했던 거죠. 이 아이스팩의 재료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하수로 그대로 버려졌을 때는 강을 타고 바다까지 이것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가 뭐 오염이 된다?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죠. 해양 생물들이 이걸 먹게 돼요.
워낙 작은 미세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해양 생물들이 이걸 먹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도 이걸 먹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우리 인간이 먹으면서 결국은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올바른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게 올바른 배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스팩의 그 냉매 재질은 수분을 자기 무게의 500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역이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다 증발을 시켜보면은 5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줄여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배출은 절대로 하수구나 이런 데다 배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종량제에다가 넣어서 배출을 해서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워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것을 종량제에 배출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종량제에다가 우리가 배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태워서 없애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 아이스팩은 어떻게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탈취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제가 될 수도 있고요. 모기 기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분에 수분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제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냉찜질팩이나 온찜질팩 이런 용도로도 우리가 찜질팩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활용하는 거는 워낙 많이 이 아이스팩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렇게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게 되겠죠.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은 배출을 해야 돼요.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데, 기왕에 배출할 거 조금 더 의미 있게 배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쓰레기지만은 반드시 이게 또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아이스팩, 아이스 냉매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것을 좀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재래시장의 입구라든가 이런 데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정에서 있는 버려져야 될 이런 아이스팩들을 우리가 장을 보러 재래시장을 갔을 때 그 수거함에 투입을 해서, 그 수거함에 투입된 거는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은 이걸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